대학들요, 뭐 대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주장을 많이 하는데 길거리에 아예 무료 등록금 주장도 있고요. 학생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이 자신들의 소득에 따라 저 등록금을 좀 작게 내기도 합니다만 학자금 대출을 수십 조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학생들이 반값 등록금 주장하면 누가 배가 부르냐? 반값 등록금 주장을 하면 솔직히 말하면 대학도 등록금을 좀 깎아야죠. 몇백억, 몇천억씩 적립해놓고 있으면서 받을 거 다 받습니다. 그러면서 할 일은 안 합니다. 오늘 기숙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요 55만 명의 학생들이 기숙사가 없어가 학교 밖에서 거주지를 찾아야 됩니다. 지방학생들이요. 전국의 195개 대학의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이 17.4%입니다. 이렇게 부족한데도요 학교 측은 기숙사 크게 많이 안 만듭니다. 고급 기숙사 만들었어요. 일반사보다 더 비싼 돈 받는 학교도 수두룩한데요. 국제 기숙사니 뭐니 이름 붙여가지고요.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 안 만듭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요. 집, 월세, 싼 집, 반월세 집 구하고 이러면서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반지하, 옥탑방. 열악한 집에서요. 정말 학교 다니려면 교통도 그렇고 힘듭니다. 기숙사비 내려고, 기숙사비도 또 싸지도 않습니다. 민자 기숙사라는 걸 지어요. 대학생들이요. 대학들이요. 민자. 학교에서 적립해 놓은 돈으로 지으면 될 건데 일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개인 투자를 받아가 기숙사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기숙사 장사라고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원룸보다 비싼 기숙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기숙사비를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행태, 2인실 같은 경우에 51만 3천 원인 데도 있고요. 40만 원 대는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 죄받습니다. 대학교에 이사에 계신 분들도 정말 고민 좀 하십시오. 뭐 때문에 대학 장사를 합니까? 장사를 하면 술집을 하세요. 기숙사 밖에 대학생 월 평균 주거비가 최소 34만 원이라는 겁니다. 최소가 그러니까. 절반은 매월 50만 원 이상을 혼자 사는 주거비에 낸다는 거야. 그럼 주거비 내고 밥 먹고 책 사고 교통비 쓰고 통신비 쓰면 대학생 한 명이요. 100 몇십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어느 부모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등록금은 또 따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 지역이나 이런 데는 임대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또. 전국 평균이 이런데. 그래서 대학 만들어가지고 정말 돈은 재놓고는 기숙사 같은 거 짓지 않고 민자 기숙사하고 기숙사비 비싸게 받고 오늘날 대학교 종사하는 사람들 돌아가시면 천당 못 갑니다. 가톨릭 기독교 불교 재단에서 학교 많이 지은데요. 그 분들 이사분들 고민 좀 많이 해보십시오. 천당 가겠는가? 반성 좀 해야 됩니다. 좀비 기업 75%가 보정 대출로 연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좀비 기업들이 어느 순간에는 돈을 떼먹고 나자빠지면 국민 세금으로 메꾼다. 이거 보통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내년 4월까지 가면요 얼마나 더 또 국민 세금이 나갈지 모르니까 총선하고 관계없이 당장 처리하라. 정부도 당장 처리하겠다 이래 놓는데요. 이건 기업이 아니라 기업의 형태로 위장해 먹는 돈 빼돌리기 위한 업체입니다. 외형만 기업이에요. 5년 이상 좀비 기업이 있는 데도 있는데 5년 동안에 벌어가지고 이자 낼 돈도 안 든다면 이 기업입니까? 자본 잠식 다 되고요. 3년 연속 영업 적자나고 이자 못 내고 기업만 이런 게 아닙니다. 정부가요 기업들 좀비 기업 좀 정리하겠다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좀비 공기업들을 정리를 해야 좀비 기업 정리하는 것도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도 5것 중에 1개가 좀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이 공공기관이 활동을 해서 이자 비용도 못 내는 이런 어떤 공공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물론 공기업 중에는 시장형이 아니라서 순수하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존재하는 공기업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요즘 웬만하면 공기업들도 다 이 시장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 좀비꼴로 존재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있다면요. 정부가 그동안에
감사하고 통제해야 될 역할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비 공기업, 공공기관 없어진다고요. 국민들이 아쉬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누군가 그걸 합니다. 딱 필요한 거 상수도, 뭐 하수도, 철도, 전기 이런 부분만 통제하고 나머지는요. 공공기관 한번 민영 한번 보십시오. 정말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없어도 다 돌아갑니다. 공공기관 이름 넣어놓고요. 국민들 보고 그 이 이름 보고 이게 하는 역할이 뭔지 물어보면요. 모르는 게 대부분인 겁니다. 한번 생기면 절대 안 없어지는 게 또 공공기관, 공기업입니다. 그래서요. 과감하게 문 닫아야 됩니다. 네, 제가 어제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이런 데가요. 대우조선에 물린 돈이 얼만데 4조 2천억을 또 추가로 하기로 했다. 자, 이 정말 기가 찹니다. 대우조선 해양에 투입된 공적 자금만 2조 9천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1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뭐 하려고 1조 3천억 회사에다가 4조 2천억을 또 넣습니까? 그동안에 정치인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가 주인 없는 회사 다 해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추가 지원으로 금융권 대출과 보증을 합한 신용공여액이 27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입니까? 팔라 해도 살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중국에서도 안 살 겁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해양 외에도 대우건설, KDB 생명, 동부저철, STX 등 구조조정 대상 기업 18곳 돈 빌려줬다가 떼어가 할 수 없이 회사 넘겨받은 겁니다. 근데 좋은 회사 넘겨주겠습니까? 금융자회사가 10곳, 투자회사 102곳, 산업은행이 130곳의 회사를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뭐 자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팔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러는 순간에도 지난번에 성완종이 때 보면 돈을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 돈 떼줍니다. 베트남에 그 저기 뭡니까? 랜드마크 70이 짓는다고 1조 2천억인가 땡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공적 금융회사들이 존재하는 목적은 떼일 돈을 갖다가 빌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망한 거 껍데기만 있는 거 헐값으로 받는 겁니다. 망할 회사는요. 빨리 망해버리고 돈이 더 들어갈 것 같으면 돈 값어치 못하는 거는 싹수가 노란 거는 문을 닫아버리면 그냥 들어간 돈은 떼였다 생각하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거기에 점점 끌려다니면요. 이건 끝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국영 금융회사들 정말 대대적인 감사도 필요하고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